카드값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건 단순히 조금 많이 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소비 습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가정에서는 매달 300만 원의 카드 지출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게다가 카드의 특성상 지금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 순간에는 큰 압박이 없지만 결제일이 다가오면 한꺼번에 몰려와 더 큰 무게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라기보다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소비는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쇼핑으로 해소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무언가를 사면서 달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지금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카드 결제는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첫걸음은 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분 전환이나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소비 구조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식비, 교통비, 생활 필수품처럼 꼭 필요한 지출과 명품, 외식, 취미, 쇼핑처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을 막연히 많이 썼다라고만 인식하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사 먹은 커피값, 필요 이상으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 구독 서비스 등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불필요한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출을 한 번에 줄이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내가 가장 줄이기 쉬운 영역부터 손 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 비중을 늘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한 달 동안은 새로운 옷을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큰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사용 습관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는 돈을 쓰는 감각을 흐리게 하지만 현금은 즉각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체감을 줍니다. 한 달에 사용할 생활비를 현금으로 미리 인출해 봉투에 나누어 담아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은 카드 사용을 강제로 줄이고 소비의 즉각적인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이미 카드값이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고 매달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절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동시에 바꿔야 합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즉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자격증을 통한 추가 소득원을 찾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과정도 병행해야 하죠. 한쪽만으로는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서 쓰는 걸까? 외로워서 쓰는 걸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 때문에 쓰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소비가 감정 해소의 도구라면 돈을 쓰지 않고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독서, 취미 활동,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를 대신할 다른 해소구를 만들지 않으면 절약을 결심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 위로 방식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소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는 데서 옵니다. 작은 성취를 칭찬하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거나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한 위로입니다.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기 보상이 자리 잡아야 카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주변의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쇼핑 앱을 삭제하거나 광고 메일을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냉장고에 군것질거리를 채워두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가 약해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카드값 300만 원이 매달 나간다는 건 지금의 소비 습관이 앞으로의 삶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안정, 그리고 가능성을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현재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자유와 안정이라는 선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카드값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한 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빚으로 이어지고 빚은 다시 마음의 불안을 키우며 불안은 또다시 충동적 소비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절약을 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직면하는 것이 괴롭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지금이 변화의 가장 좋은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실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이 과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역을 정확히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하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모든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고정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확인할 때 단순히 괜히 샀다 해서 끝내지 말고 그 순간에 내 감정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나는 왜 이걸 샀을까?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허전해서였을까? 아니면 비교심 때문이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이 쌓이면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나의 심리적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를 대체할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는 감정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외로움이나 지루함,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줄이려면 단순히 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소비를 참다가 결국 폭발하듯 다시 큰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적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목표를 세우는 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카드값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6개월 안에 카드 지출을 15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눈에 보이도록 적어두고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면 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소비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드를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지출을 그래프로 정리하거나 소비 항목을 색깔로 구분해 기록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커피값만 3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단순히 글자로 볼 때보다 훨씬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이 충격은 절약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탓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 것은 본인의 소비 습관과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 비난으로 연결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비난 대신 나는 지금 소비 습관을 바꾸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인식하세요. 바꾸기 어려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할수록 변화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쇼핑을 자극하는 광고 메일을 차단하거나 불필요한 쇼핑 앱을 삭제하는 것은 작은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소비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유혹을 줄여주면 훨씬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나는 이번 달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려고 해라고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통제할 힘이 더 강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카드값으로 고통받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돈을 모아 미래의 안정과 자유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만 원 절약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절약이 쌓여 미래의 나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고의 전환은 소비를 절제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한 달에 카드값을 300만 원에서 바로 절반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20만 원만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줄이고 또 성공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